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1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이제 혼조세를 좀 보였죠. 오늘 뭐 이렇게 뭐 어떤 짤도 돌던데 김승현 회장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한화그룹의 날이에요. 예, 그냥 뭐 한화그룹이 다 날라갔고 조선주, 방산주 다 급등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왜 올라갔는지 한번 좀 말씀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증시가 조금 이제 혼조세 보였고, 코스닥은 좀 안 좋았죠.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나 뭐 로봇주들 차익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뭐 단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좀 쉬는 가운데 한국도 좀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 그냥 개별 기업 장세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사실 테슬라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DB하이텍이 이제 풀가동 들어간다. 이게 레거시 이제 전통 반도체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중국 자동차 쇼크 뭐 아시겠지만 BYD 자율주행 전기차 발표했고, 샤오미 전기차 사업 잘 되고 있고, 또 메리츠의 김준석 연구원님이 여기에 관련된 BYD 얘기를 좀 적어주셨고, 또 미국 의회에서 오늘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급등해 버렸어요. 미국 의회에서 이제 법으로 아예, 지금 미국 법에 의하면은 그 이 미국의 해군 함정을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되고 미국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거를 동맹국에 맡길 수도 있다. 이게 이 법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배를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완전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요 있었고, 오늘은 사실 뭐 보고서 별로 없었어요. 뭐 큰 게 좀 없어서,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 분석은 정말 많아요. HMN, 크래프톤, 오리온, 이마트, 뭐 대한통운, 두산테스나, 펄어비스, ISC, 세아베스텔지주, 현대백화점, DIT, 한국단자, MC넥스, HK이노웨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공시도, 풍산, BHI, 삼성생명, 현대백화점, NC소프트, 삼양패키지. 힘듭니다. 탑 엔지니어링, 뷰웍스, 크래프톤, 이마트,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오늘 3시 반까지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어제까지 실적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적 발표가 확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어제 좀 늦게 나온 기업들하고 해서 4개인데, 비츠로셀 오늘 뭐 주가는 좀 빠졌지만 이게 1차 전지 만드는 회사죠. 2차가 아니고. 그래서 최근 실적이 좋았는데 뭐 예상을 뛰어넘었고, 하나투어도 호실적 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매출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반도체 계측 장비죠. 여기도 뭐 깜짝 실적, 영업이익이 2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빠졌고 다우는 올랐고요. 예. 그리고 금리가 좀 올랐고 환율도 조금 올랐습니다. 유가 좀 올랐고요. 중국 BYD가 자율주행 사업 개시한다고 하는 바람에 테슬라가 놀라서 급락을 했고, 파이르장은 FMC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기준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미국 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칩을 통해 AI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인텔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월 12일입니다.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관세 영향이 있지만 미국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이제 딥시크랑 같이 뛰어든대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충격이 좀 빠졌고, 파이르장은 의회 증언에 참석해서 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뭐 비슷한 말 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보복하겠다, 관세. 그리고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이 이제 기업 실적과 글로벌 경제, 특히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트럼프 관세협이 어디까지 실행으로 옮겨질지 가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한다는 얘기고요. 또 주중에 발표될 상호 관세도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할 텐데 상호 관세도. 그래서 시장은 일단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모처럼 인텔이 급등한 이유는 JD 벤스 부통령이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AI 시스템에는 미국에서 제조한 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죠, 미국 기업은. 삼성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삼성이 저기 미국에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 있죠. 거기서 만든 칩도 미국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러니까 뭐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이지만 만든 건 미국산이니까 거기서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텔이 좀 화들짝 놀라서 주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전년 동월 대비는 3.1% 정도 근원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원래 12월은 3.2거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 가디언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러시아 영토 일부 좀 뺐었잖아요. 그거랑 교환하자.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휴전하지 않겠냐 이런 또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 이슈도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르장이 이제 연설한 게 제일 이슈였는데 사실 근데 내용은요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몰라 이겁니다. 금리 인하 모르겠다. 지금 안 한다는 맞고요. 금리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작년 9월 18일 날 요 밑에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예상이거든요. 예, 요거고 점점 금리 예상이 위로 올라가죠.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 예상보다 금리가 좀 높다는 얘기예요.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작년 9월에는 지금 이맘때면 여기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예, 그래서 여전히 금리가 위에서 좀 끈적끈적한 4.5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데이터만 보겠다. 정치에 관여 안 한다. 한마디로 예, 정부가 뭐 관세 부과하고 하는 거 뭐 그거는 지켜보겠다. 예, 그거에 따라서 물가 오르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가 생각보다 낮아졌네. 그럼 금리 낮추는 거죠. 무역 정책에 대한 언급 회피했습니다. 연착륙 여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견고하다 미국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일부 경제학자들이요 여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대요. 할 수도 있어요. 왜? 관세를 세게 매기면 금리 인상도 가능합니다. 토르스텐 슬로크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미국 경기 좋다. 근데 관세가 여기에 불을 지펴서 물가를 올릴 거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할 수도 있대요. 근데 6월에 하면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급 나가겠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경제학자들도 물가 오를 것 같다. 예. 근데 시장은 아직 금리 인상 가능성. 사실 근데 금리 인상한다고 보는 사람은 극소수죠. 근데 금리를 올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주당 순이익이 2%에서 3%까지. 요게 이제 주당 순이익 감소 폭이에요. 감소 7.5달러 감소. 멕시코에 부과하면, 캐나다에 부과하면, 유럽에 부과하고, 차이나에 60% 부과하고 이렇게 관세들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이만큼 깎이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S&P 500기업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관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게 아니라 관세가 생각보다 파괴적으로 모든 뭐 보편관세 막 부과하고 중국 60% 때리고 그러면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이런 이슈는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상 최고의 거품이 근데 거품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조심하라고 하면 주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죠? 모두가 방심할 때 빠지죠. 근데 이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가 이제 시장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100년 가격 추세에 비해서는 좀 역사적 거품 상태다. 저 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여기에 제목 보면 야 이거 뭐 팔으란 얘기냐?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과대평가, 과대매수, 과대신뢰 시장은 이게 오랫동안 만약 거품이어도 지금의 강세장이 쉽게 안 끝날 수도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 비싼 건 맞지만 주식시장이 100년 추세선에서 상위 20%에 속하면 다음 5년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3% 빠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에서는 좋은 성과를 못 낸대요. 반면에 주식의 하위 20%에 속해서 아주 쌀 때는 5년간 80%. 예. 근데 그걸 아는데 왜 이렇게 미국장 강하죠? 왜 주식 안 팔죠? 그것은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또 이 거품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이 강세장 말미가 장난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칠까봐 또 쉽게 못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싼 건 맞는데 당분간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주식을 팔지 말고 주식 가격이 비싸면 채권으로 방어를 해라. 예. 해지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미국 국채 ETF가 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이제 채권이 답이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린 거죠. 그래서 예, 반면 뭐 물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도 고평가 논쟁은 좀 뜨거운 감자다. 예, 다만 고평가라고 지수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대 수익률 측면에선 이제 크게 뭐 수익 내기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구간은 맞죠. 테슬라가 6% 빠졌고요. BYD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딥시크와 계약 체결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그냥 약보합이었고 인텔이 6% 올랐고요. 애플이 2.2%, 중국에서 아이폰에 AI를 활용하기 위해 알리바바랑 협업한대요. 코카콜라가 좋은 실적 냈습니다. 펩시코는 좀 약간 부진한데 코카콜라가 이런 뭐 관세 불확실성, 환율, 그러니까 강달러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뭐 코카콜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삼양식품이 있다면 불닭볶음면, 미국엔 코카콜라가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된 거죠. 쇼피파이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실적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가이던스라 그러죠. 앞으로 이번 분기에 우리 20%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24.2% 매출 총 이익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장 초반에 급락했는데 증권사들이 이제 오후 들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니까 주가가 오히려 올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언스 에너지가 마이너스 46, 이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설치하는 생각보다 실적이 좀 적잖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46%, 거의 반토막 나버리는 그런. 좀 미국은 용서가 없어요. 이 가격 제한 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섭죠, 안 좋으면. 플루언스 에너지가 좀 폭락한 건 조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들한테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콘텐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지금 디자이너가 아직 이제 올 거예요. 올 텐데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시황을 이제 매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올리고는 있어요. 네, 올리고는 있으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저희 HTS 보시면, HTS에 보면 여기 투자 정보 있죠. 투자 정보에 투온 투게더라고 있습니다. 3334번. 화면 번호는 3334번이 혹시 HTS 쓰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여기 딱 클릭하시면 조회수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미국 시황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시나?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미국 시황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써서 매일 올립니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며칠 됐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팀원들이 편집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올라와요. 아침 8시 반까지는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약간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보이시죠? 네, 방금 내용도. 저녁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 컨텐츠들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종목 톡톡, 뭐 삼성생명 이슈도 있었고, 오늘 전자가 그래서 빠진 게 있거든요. 저희 리서치 모닝 미팅 있죠. 저희 아침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모닝 회의를 해요. 그 자료예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카드 뉴스로 이쁘게 나오죠. 예. 여기 이제 리서치 디자이너 분이 해주세요, 실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시장 읽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뉴스 중에 미국 해군 함대, 이것 때문에 조선주 올랐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뭐 주식 배우기도 올릴 거고 앞으로 좀 많이 올릴 예정인데, 여기 HTS에 이런 거 저희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봐주시고, 정식으로는 저희가 아마 한 달 후에
이제 디자이너 오고 카드 뉴스가 제대로 되면 이제 정식으로 좀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되면 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말씀은 드렸고요. 네. 그 DB하이텍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DB하이텍이 부천 공장이 풀가동돼, 이게 서울경제신문 이제 내용인데, 여기 DB하이텍 부천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중국 내수 부양 책임이, 이게 레거시의 대표 주자예요. 레거시 반도체. 부천 공장 가동률이 100%. 자동차나 이제 약간 이제 저가 메모리, 저가 이제 반도체 주로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가동률이 10% 포인트나 올랐고, 충북 음성에도 공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이제 85%. 그러니까 완전 거의 풀가동 상태죠.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는 이제 이구환신 중국의 소비 정책 때문에 전자기기나 자동차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 이제 수요가 늘다 보니까 DB하이텍의 반도체 수출이 지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전자기기 판매 호조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기 공장들 다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DB하이텍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공급 부족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뭐 공급 부족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수요가 살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가동률 증가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부활을 예고하는 거고요. 저희 삼성전자는 레거시 비중이 높아 DB하이텍 부활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이구환신 정책은 코스피에도 뭐 당연히 왜 긍정적이냐면 이제 이런 레거시 반도체나 전통 반도체가 올라가고 중국 소비가 좋아지면 뭐 우리나라한테 나쁠 게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DB하이텍을 통해서 아 진짜 중국의 소비가 살고 있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중국의 자동차 쇼크인데, 이게 이제 BYD 자동차거든요. 근데 BYD가 가스아이라는 신의 눈이죠. 자율주행 기술을 일부 저가 모델에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에 추가 비용 없이 그냥 넣어버리겠대요.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왕찬프 회장이 3년 안에 자율주행 기능이 안전벨트처럼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그냥 이제 그냥 차를 타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익숙해지면 옛날로 못 들어가요. 예,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 그래서 신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 BYD가 개발을 했고 딥시크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 같고요. 라이벌 스펀과 니오는 오히려 주가 급락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도 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루 다우칸 애널리스트는 신의 눈 설치로 15만 위안 이하 가격의 차량용 자율주행 시장의 공백이 해소됐다. 그러니까 15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 2천 얼마죠? 2,800? 2,700대요. 2,700만 원 이하에 상상해 보세요. 그 이하급 전기차에 자율주행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게 물론 성능은 몰라요. 성능이 좋다면 누구나 사려고 그러겠죠. 예. 기본적으로 저런 자율주행 차는 4천, 5천은 돼야 되거든요. 차값이 최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계에 지금 딥시크 쇼크가 한번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근데 성능은 모르겠어요. 성능이 딥시크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UBS 애널리스트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저렴한 가격대 세그먼트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레벨 2 자율주행과 L2는 레벨 2입니다. 운전자가 잡고 있어야 되고 약간 자율주행이 보조 개념이에요. 그리고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하라고 막 차가 우리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 깜빡깜빡거리죠. 요즘에 그 이 사이드 미러 보면 빨간색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경고도 해주고 삐삐삐삐 막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ADAS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싼 가격에 이거를 탑재해버리면 테슬라 타격받고 폭스바겐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3만 달러 이상의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10,000달러 미만에도 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는 이번 BYD 발표로 중국 내 글로벌 OEM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글로벌 OEM은 폭스바겐 같은 기업, 도요타 이런 기업들, 현대차는 잃을 건 없고요. 어차피 점유율이 낮아서
중국 회사들의 점유율은 59%인데 작년에 66, 이제 70%까지 상회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해외에서 고전 중이고 중국 1월 판매가 급감했고요. BYD는 48%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 주가 좀 안 좋은 게 머스크가 좀 정치 활동하는 걸 좀 소비자들이 약간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요로 전기차죠. 약간 스포츠카 형태, 좀 비싸요 이거는. 근데 이 차도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3월에 이제 공개를 했고 중형 세단이고요. 예, 요게 800V 고속 충전, 그다음에 사전 예약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자율주행 기술도 탑재가 돼 있고 샤오미 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SU7에 이제 적용을 했고요. 레벨 2, 레벨 3급 이제 자율주행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샤오미가 자체 개발 AI 및 센서 사용하고 라이다도 들어. 근데 이건 라이다는요 비싼 차에만 들어가고 좀 저사양 차에는 라이다가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아니 요건 샤오미는 들어가요. 샤오미는 들어가고 그 아까 BYD는 저가 차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샤오미는 라이다랑 카메라랑 같이 하고요. 올해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면 사람이 운전대에 손 놔도 돼요. 완전히.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반응도 좋고 스마트폰과 연계 잘 되고. 그러니까 정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가 저렇게 전기차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은 BYD의 자율주행 전략 발표에 대해서 너무 이게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왜냐하면 세 가지 버전이래요. 신의 눈 A는 비싼 거 1억 5천만 원, 라이다 달렸어요. 세 개. 신의 눈 B는 한 개의 라이다 6천에서 9천만 원대.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대부분의 BY 차는 여기에 있어요. 96%가 이쪽 라인입니다. 신의 눈 C인데 라이다 없고요. 카메라만 12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역시 카메라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겠다. 그걸 좀 느꼈고 그 다음에 2천에서 4천만 원대. 여기가 메인이죠. 근데 여기가 메인은 맞는데 효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준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거에는 이 스펙으로는 자율주행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너무 사양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BYD가 맘먹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라 지켜봐야 되겠고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샤오미 니오 다 내놓거든요. 3천만 원 이하짜리. 자, 화웨이도 해요. 그리고 6월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 아니라 제 생각은요. 저가형 자동차에도 이제 탑재가 돼요. 그러면 대중화돼요. 예.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자동차에 아무리 싼 차라고 해도 저런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안 됐다. 사람들이 차를 안 사려고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냐, 수동차, 그냥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만 만드냐, 이거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상에서 BYD까지 이 시장에 진출했다는 건 상당한 좀 파괴력이 있다. 어제 또 인텔 모빌아이가 한번 설명해드렸잖아요. 미국의 리프트라는 회사랑 같이 한다. 이제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또 여기서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명확하게 캐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오늘 좋았죠.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래요.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서 예외를 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혹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한 인도 태평양 어디예요? 근데 이 중에 배 만들 수 있는 국가 한국, 일본, 한국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주가 급등했다. 다만 흥분하지 말자. 이런 이슈들도 아예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미국 군함 만들 거다. 근데 오늘 이제 법안까지 발의되니까 좀 시장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기업 보고서가 많고 철강 관세부가 한다 그랬는데 그거 좀 말씀드리면 철강주에 좋은 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쿼터제로 수출 물량이 제한돼 있어서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무관세예요. 근데 이제 쿼터제이기 때문에 어느 물량 이상은 절대 납품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기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쿼터 없애고 다 관세예요. 그냥 25%. 뭐 국적 상관없어요. 그리고 강판, 강광 같은 소재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강판이나 관광에 의해서 건축물 있죠. 건축, 철강, 구조물, 알루미늄 압출제 이런 것도요. 다 포함돼요. 그래서 수입 철강은 북미 지역에서 이용해 주조된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강 제품이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이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 다 막아버리겠다. 우리나라 영향 안 좋습니다. 관세 부과하면 단가 상승해서 미국 기업과 경쟁이 떨어져요. 근데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엄청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 보면 막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보실 건 없는 게 미국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죠.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에너지용 강간은 좀 클 수 있어요. 에너지용 강간. 왜냐하면 미국 비중이 많아요. 에너지용 강간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세아제강이나 휴스틸 이런 기업들인데 여기는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그리고 이게 아직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좀 제한적이라고 해도 일본이나 저기 이제 베트남 국가에서 미국에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철강을. 그 물량을 수출이 이제 줄면 어디로 갈까요? 아시아 쪽으로 물량이 돌아와요. 그러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도 안 좋아요. 왜냐면 아시아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공급이 되니까. 그런 건 좀 부담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 25년 철강 관세 부과와 지속성은 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018년에도 관세 부과하고 나서 2019년에 그 캐나다, 멕시코랑 이제 협상해가지고 철폐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국, 브라질, 터키랑 개별 협상했고 우리나라는 관세를 면제해줬죠. 그래서 미국과 합의 모색하는 과정은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한 달 남았죠.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수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다만 주가에 반영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업이 좀 많아서요. 좀 기업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HM의 실적 좋았습니다. 이번에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무려 분기에 1조 찍었어요. 이제 뭐 잘 나오면 1조 그냥 찍어버려요. 1분기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높은 운임 중에 물량이 이번 1분기까지 넘어가니까 그 배당은 600원 주기로 했어요. 24년도. 그리고 올해 2.5조 준다 그랬죠. 저 24년 주당 배당금 포함해서 올해 2.5조를 줘요. 그럼 나머지는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죠. 그래서 주주들한테만 올해만 10% 넘게 돌려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저게 600원이니까 600원이면 얼마죠? 지금 주가가 18,000원이면 3.3% 배당 수익률은 나와요. 다만 이제 주가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냐면 피크아웃 때문에 그래요. 1분기까지는 좋아도 이제 결국 꺾이는 거 아니냐. 운임은 결국 꺾일 텐데 그 주가가 안 가는 겁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컨테이너선 운임이 이제 꺾인다. 그렇게들 보고 있다 보니까 연간으로 감익은 좀 불가피하다. 예. 근데도 과거랑 다르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과거보단 예전보단. 그럼 그 돈을 옛날에는 안 돌려줬잖아요. 이제 돌려준다니까요.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해운사가 돈 버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주네. 그럼 재평가 받아야죠. 근데 아직도 재평가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근데 시장은 아직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번 돈을 돌려준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운 업황이 좋다 이거보다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 매력은 있다. 그래서 지금 15조 원 현금도 있거든요. 이거를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또 좋죠. 그걸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크래프톤 오늘 폭락을 했고 이 강서구 신한투자증권연구원님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모바일 매출은 중국의 합평정형 부진이 원인이었고 마케팅비는 증가했고 펍지가 배틀그라운드 있죠. 그거 이제 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조금 이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다. 저게 메인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출시된 크고 작은 게임들이 나왔지만 아직은 역량을 확인하지 못했다. PER 20배라 상승 여력 크지 않다. 3월 28일 날 인조이란 게임 나오거든요. 심즈란 게임과 비슷한데 저게 중요하다. 근데 기대가 높았고요.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못 맞추니까 일단 빠져버렸고,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는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배틀그라운드 성장도 둔화되고 투자는 해야 되고, 어제 공시 떴더라고요. 대규모 투자. 예, 그럼 인건비 증가하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당장 내가 투자해도 여기 뭐 돈 벌기 쉽지 않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가 폭락을 했고,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대형 IP, 대형 게임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면 뭐 주주환원 해줘도 좋고 한데, 일단 회사는 성장을 택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유, 좀 실망한 분들은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중장기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12월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고성장했고요. 중국 간식점 온라인 성장했고, 러시아도 파이 신제품으로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채널 조정 마무리됐고, 그리고 올해도 한 10%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리온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해외 비중이 높아요. 해외 비중이 65%. 음식료는 국내만 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양식품이 잘 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해외. 오리온도 그거랑 이제 맞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오리온 초코파이, 꼬북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꼬북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갑자기 요새 안 먹었거든요. 먹은 지 꽤 됐는데 한번 또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까 꼬북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그 꼬북치 그 뭐죠? 인절미 맛인가요? 예, 그거 되게 맛있긴 하던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브랜드는 누가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잖아요. 초코파이, 꼬북치, 그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뭐 빙그레 바나나 우유, 메로나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퍼도 났고. 근데 왜 이렇게 주가 부진했냐면, 그 리가켄 바이오 작년에 인수하면서 주주들이 이제 실망했죠. 아니 왜 바이오 기업을 왜 인수하냐? 나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닌데. 그 주가가 폭락했다가 이제 회복은 됐어요. 좀 다행이고, 그러나 이제 본업이 좋아지니까 또 배당도 2배 늘려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마트도 이마트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제 최악은 지났고요. 다만 성장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보시고, 신세계 건설이나 영업적자 다 제외하면 어쨌든 이마트 영업이익은 751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적자인데 각종 비용 제외하면 751억을 이마트만으로 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예, 있었다. 아직은 근데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낮아요. 예, 그동안 이제 그때 지마켓 인수하느라고 많이 차입을 했죠. 퍼 10배, 그러니까 지금 PER이 29배나 되거든요. 안 싸요. 10배 이하로 떨어지려면 오프라인 채널이 더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마트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이마트 가세요? 많이? 제가 강연회 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이마트 쿠팡 다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이마트 안 가시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이제 일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 이마트 많이 갔어요. 10년 전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장 보고 와서 집에서 요리해서 먹고. 지금 안 그래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사서 그냥 가볍게. 예, 그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가서 한 번에 뭐 장 보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려서, 그게 뭐 이마트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니까. 거기다 쿠팡이 워낙 인기가 많고. 예. 그리고 알리바바랑 제휴하는데 그것도 뭐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다만 이제 뭐 소비 심리는 좀 최악은 지나갔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비쌉니다. 이익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싼데 이익 대비는 좀 비싸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 시총을 유지하려면 그게 좀 숙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마트는 계속 저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이번에 근데 주주환원 시작해서 이건 합격을 줘야죠. 이 점은 좋아요. 5.7% 주주환원 수익률은 나옵니다. 대한통운은 반등의 시간이 다가온다. 뭐 이런 내용인데 4분기 실적 기대치 좀 넘었고 택배가 좀 감소했고요.
그치만 이제 이번 1분기부터 주 7일 배송한대요. 그래서 아마 택배 성장률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 7일 이게 이름이 매일 오네라는 거 같고요. 2분기엔 택배 단가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진했고 주가 쌉니다. PBR 0.4배로 저평가돼 있고 예. 네이버라든가 또 이마트 알리바바랑도 제휴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기대는 하되 다만 주주 환원이 조금 약하다. 배당이 낮아요.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두산 테스나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영업 적자가 좀 크게 났는데 어느 정도 났는데 올해 이익은 그래도 좀 354억 정도로 작년보다는 조금 줄 걸로. 근데 4분기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어쨌든 전체 실적을 봤을 때는 354억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추정치는 많이 깎아버렸어요. 차량용 수요가 부진하고 모바일용 반도체도 생산이 지연됐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렸어요. 주요 고객사의 비메모리 비즈니스. 주로 고객사가 삼성전자죠. 두산 테스나가 원래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 테스트 검사해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비메모리 쪽으로도 많이 자율주행 예, 뭐 이런 쪽으로 또 여기 인포테인먼트 예, 자동차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에 대한 AI 가속기도 있고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좀 입증만 해주면 더 좋은 이제 모멘텀을 받지 않겠냐. 실적은 부진하지만 취약진했고 자율주행 모멘텀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나쁠 건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실적이 기대보다 좋았지만 뭐 아직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검은 사막과 이브라는 게임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PC에서 검은 사막 매출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성과도 기대에 좀 부합했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기대를 요즘에 많이 안 해요. 저 나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계속 연기되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번에 좀 하향 조정했고요. 마이너스 25죠. 붉은 사막 출시 일정이 좀 불확실하다.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더 나쁠 건 없어 보여요. 왜냐면 주가 이미 많이 빠져 있고, 예, 붉은 사막 출시 연기에 따른 실망감은 뭐 이제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없어요. 예,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게임 잘 만들어요, 펄어비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낮아진 주가에서 이제 최악보다는 이제 더 나빠지는 것보단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ISC나 이제 SK증권 이동주 연구원님이 이제 쓰셨고요. 이번에 실적은 기대를 못 미쳤지만 일회성 성과금을 제외하면 그 기대에 부응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AI 매출이 폭발을 했어요. 엔비디아에 들어가거든요. 엔비디아 이제 칩 그거 이제 테스트 소켓 같은 거 이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로 추정하고 있고 AI 매출이 폭발한 거 이건 긍정적인데 다만 이게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원래 작년에 694억 이쪽 부분이 올해 1000억 근데 이걸 통해서 이익이 팍팍 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이니까 좀 아쉽다. 상반기에 신제품 대응하면서 고객사도 더 확보하고 이익이 늘어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냥 저 이제 6만 원에서 8만 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여기 좀 갇혀서 오르면 8만 원, 내리면 뭐 6만 원 바닥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3만 원까지 한번 빠졌잖아요. 바닥은 이미 탈출했고 AI 매출로 이제 이익까지 검증되면 이제 8만 원 넘고 위가 열리는 거죠. 다시 10만 원까지. 근데 그게 검증될 때까지는 좀 시간은 좀 일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아베스텔 지주는 영업 환경이 어려우면서 적자 기록했고 관세 우려도 좀 일부 있고 하면서 특수강 뭐 그리고 평균 철 스크랩 철 스크랩을 이제 사와 가지고 그걸로 이제 특수강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원재료 비용은 낮고 그 특수강 판매 가격이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판매가가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줄었다. 통상 임금 반영도 있었고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들이 제거 이제 대부분 돼서 실적은 나아질 것 같고요. PBR은 0.3배밖에 안 돼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매력적인 건 배당을 6.7이나 줍니다. 많이 줘요.
아마 지금 투자하셔도 배당은 받을 수 있어요. 배당 기준일이 이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아베스텔 지주가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3월로 알고 있거든요. 3월이니까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에 좀 맞게 들고 있어야 예, 이제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날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3월 며칠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음, 잠깐만요. 제가 여기 기왕에 여기 온 김에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아베스텔 지주 여기 금감원 공시 들어가시면 현금 배당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3월 28일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그럼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이 3월 28일이면 이틀 전까지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아요. 왜냐면 결제일이 이틀이니까. 네, 아셨죠? 그래서 3월 28일이니까 3월 26일 날 종가까지 갖고 계시면 세아베스텔 지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서 내가 3월 26일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 26일 종가 기준이다. 배당은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크게는 못 갈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 미국 이슈도 있고 다만 미국의 증설도 하고 있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 점은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실적 괜찮았고 일회성 비용 감안하면 기대를 상회했고 백화점 좋았고요. 면세점 안 좋았고 지누스는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면 면세점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일본이 좋았죠. 관광 많이 갔죠. 엔저 때문에. 이제 올해는 엔고로 가니까 국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루이비통이 국내 백화점에 대해서 외국인 대상 VIP 혜택을 주거든요. 루이비통 자기네 브랜드 빼달래요. 이거 의아하잖아요. 근데 일부 중국인이 해당 혜택을 악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에 이제 중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VIP가 이제 한국 이제 와서 만약에 쇼핑을 해서 VIP 되면 이쪽으로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진율이 좀 낮아지나 봐요. 그게. 그래서 아마 그런 이탈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저 이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의외로 쇼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VIP도 되고. 백화점 입장에서 그건 나쁜 뉴스는 아니죠.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간다는 얘기니까. 네. 그리고 주주환원도 시작했고 압구정 본점 가치는 시총보다 높고 여의도 더현대는 필수 관광 코스가 되고 있어요. 20, 30대 데이트 코스도 되고 정말 예, 완전히 바뀌었죠. 트렌드가. 거기에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DIT나 이제 어닐링 레이저로 이제 어닐링하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예,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면서 아마 실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건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소송 걸 거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걸었는지 저도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작년에 이오테크닉스가 DIT 소송 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단자는 이제 자동차 전선 뭉치 연결하는 커넥터 만드는 기업이고 기대를 좀 하회했지만 작년과 재작년 이익은 좋았습니다. 북미의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요 부품 공급을 늘리고 있고요. 북미 법인이 핵심이에요. 예, 북미 법인 성장 기대하고 있고 투자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재작년에 862억, 올해는 1000억 투자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투자 많이 하면 좀 부담되죠. 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어요. 잘 벌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배당금도 작년에 올렸고 퍼 5.7배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최근에 주가 좀 올라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리값이 오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구리가 원재료라. 그건 좀 만약에 오른다면 리스크는 될 수 있습니다. MC넥스도 실적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152%나 증가해서 깜짝 실적 발표했고 갤럭시 S25 판매 증가 뭐 이런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핵심은 또 이 회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동차용 카메라 있죠. 그거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적인 또 기업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걸 통해서 돈 버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동안은 많이 못 보여줬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인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고요.
다만 K캡 이게 핵심이죠.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죠. 요게 이제 매출액이 32.5% 증가하면서 좋았습니다. 핵심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미국의 허가 받는 거죠. FDA. 지금 임상 3상 결과가 아마 올해 상반기 경에 있을 것 같고 그게 잘 나오면 FDA 허가 신청해서 내년에 아마 승인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 팬텀 파마시티컬스의 요 3세대 제품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 3세대가 가장 좋죠. 근데 요거를 복켄자란 이제 그 이름으로 어쨌든 미국에 출시가 됐어요. FDA 승인 받아서. 근데 원래 특허가 2032년 5월까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2030년까지로 단축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면 복제약 회사들이 개발을 하거든요. 2030년에 이제 요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이 풀려서 저 팬텀 파마시티컬스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HK 이노인도 충격을 같이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복제약들이 많이 나오면 시장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약가도 깎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2032년 5월까지 연장해 달라 특허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승인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요 이슈는 좀 있었어요. 근데 경쟁사가 특허를 다시 연장하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 FDA 승인 여부 한번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나쁠 건 없는 주가고요. 이미 많이 빠진 상태라 다만 저 두 가지 미국 신약 승인 그거 하나랑 복켄자 특허 연장하는 거 2032년 5월까지 요걸 받아들여 줄지 예.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인가 아마 그때 아마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5월인가 6월인가요?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증권사 보고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공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풍산이 이제 대구경 탄약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K9 자주포 155mm 포탄으로 추정되고요. 오늘 뭐 방산주도 날라갔죠. 그거 거의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이고 BHI가 두 가지입니다. 원자력 설비 공급 계약이 있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 두 가지가 떴어요. 근데 원자력 사업은 이거 하거든요. SLSLW, CLP, 복수기, 급수가열기, 탈기기, CCP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장치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예. 국내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과점하고 있거든요. 경쟁을 하는 거죠. 마진이 좋아요. SLW는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생긴 거.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인데 원자로 경락 건물, 보조 건물 이런 데 이제 적용되는 이제 원자로 발전소를 이렇게 외부에서 둘러싸는 거죠. 안전하게. 물, 화학, 방사성 물질을 누출하지 말게 보존해 주는 거. CLP는 원자력 발전소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능 누출 대비한 보호판이에요. 이건 내부에 설치된 거. 그래서 이런 수주가 원전 쪽에서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한다고 공시가 떴어요. 처분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800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3조 원 자사주 소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10%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두 회사 합쳐서. 10%를 넘겼대요. 그래서 10% 넘은 만큼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분율이 지금 0.08% 초과해서 요거를 이제 판 거죠. 근데 이제 워낙 큰 회사니까 처분 금액이 2,364억 정도 됐던 거죠. 요거 아침에 요 물량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졌었죠. 삼성전자 수급 이슈니까 뭐 이거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주당 배당금 1,400원 결정 났고요. 예, 작년 실적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2.73 그리고 앞으로 중간 배당도 100억씩 주겠대요. 예, 100억. 그러니까 그 총 주주들한테 주당으로는 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중간 배당 기준일은 9월 30일이고요. 27년에 배당금 총 500억까지 주겠다. 그래서 27년도 예상 배당 수익률은 4.3% 정도 나오고 어쨌든 환영합니다. NC소프트도 뭐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해주고요. 배당 수익이 근데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뭔가 의미 있게 바뀌곤 있어요. 회사가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삼양 패키징, 그다음에 탑 엔지니어링 무려 5%, 뷰웍스 2.51%, 이 세 기업은 자기 주식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소각합니다. 크래프톤이 경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5년 동안 매년 3천억씩 투자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놀란 거죠. 아니 지금 3천억이나 투자하면 주주들한테 돈 언제 주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간 3천억입니다. 예,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이게 돈이 있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회사가. 근데 돈 많아요. 현금으로 좋아요. 예, 그래서 유증할 가능성 없어요. 이거 한다고 유증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현금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유증하면 이건 완전 배신이죠. 그럼 안 되겠죠. 이마트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했고요. 배당 올리고 기존 2,000에서 2,500원으로 배당금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배당 3.7% 나오고요. 수익률이 자사주 소각 2%니까 합치면 5.7% 정도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더 캐피탈 그룹에서 지분을 좀 더 1.61%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6.7% 정도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빠졌고요. 코스피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모양이 되게 좋죠. 아까 한 분이 이제 그 이동평균선 차트 그것도 함께 배우기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아무튼 재무제표도 하고 하면서 기술적 분석도 사실 제 전공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옛날에 참 그런 거 이제 기술적 분석 할 때 막 검색식 만들어서 많이들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 샀고요. 예, 기관은 좀 샀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인 팔다가 다시 사서 좀 긍정적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의 날이고요. 보이시죠? 현중, 예, 어디죠? 이 두 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죠. 현대미품 못 가죠. 왜 그럴까요? 군함을 안 하니까. 군함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함 이슈로 갔다. 조선 기자재도 같이 갔고, SK 오션플랜트도 아마 그쪽 부분이 좀 일부 있어서, 특수선 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군함도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여기 조선도 했어요. SK 오션플랜트가. 네. 그 대양전기공업, 뭐 하나엔진 이런 게, STX 엔진은 방산용 군함에 들어간 엔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급등했고, 우주항공은 오늘 하나시스템이 뭐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네. 조선소 갖고 있잖아요. 필리오 조선소. 그래서 위가 열려버렸고, 방산주 오늘도 좋았고, 전선주도 오늘 LS가 많이 갔고, LNG 관련주 BHI가 오늘 올랐고요. LIG 넥슨, 방산 조선의 날이었습니다. 백화점도 오늘 하나갤러, 하나그룹이 오늘 대부분 좋다 보니까 좀 동반해서 올랐던 것 같아요. 풍력은 오션플랜트가 가서 그런 거고요. 원전주, 편의점은 이마트가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태양광 쪽도 하나가 가서, 하나 솔루션도 어쨌든 올라갔어요. 예, 오늘 하나그룹은요 그냥 다 갔습니다. 그냥 붙여서 다 올린 것 같아요. 미용기기, 패션, 의류, 밸류업, 네. 갤럭시 부품주. 그러나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좀 주가가, 로봇주는 오늘 쉬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도 올랐고,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좀 오른 부분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최근 급등하고 좀 빠졌고요. 시멘트도 좀 빠졌고,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좋진 않았습니다. HBM도 오늘 좀 빠져버렸죠. PSK홀딩스는 정말 괜찮은 실적인데 주가 빼버리더라고요. 대신에 오로스는 실적이 잘 나왔죠. 보톡스도 약간 흔들렸고, 네. 자율주행 쪽은 그 HL만도가 중국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전체적으로는 다 좀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항공주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네. 오늘 하락 종목이 되게 많네요. 네. 삼성전자는 올랐습니다. 올랐고, 하이닉스가 빠졌고, 삼바, LG엔솔, 자동차 대부분 좀 빠졌고요. 조선주 급등, 크래프톤 급락. 유한여행도 실적, 유한여행을 지금 실적 보고 투자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죠. 이제 폐암 치료제 성공 여부 그거니까
뭐 실적 안 좋아서 팔 수는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 등락은 일부 거듭될 수는 있다. 근데 핵심은 실적보다 그 렉나자가 얼마나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FDA 승인은 받았는데 치료제로서 얼마나 이제 의사들이 선택을 할지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현대, 롯데, LS 일렉트릭 그리고 하나 시스템 좋았습니다. LS도 10%. 반면 오늘 알테오젠 좀 약간 조정받았고 로봇 쪽 레인보우가 빠졌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약간의 조정.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ST팜과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동반 급락했고요. 케어젠도 한 5% 가까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하이젠 아래는 로봇주 좀 빠졌고요. 올릭스는 오늘도 상한가 같습니다. 컴투스가 좀 부진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하나그룹하고 LS네트워크스, 현대중공업, 조선, 엔진, 전선 이런 이제 중후장대용 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을 했고 크래프톤이 급락하면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JNTC 같은 유리기판주들 여전히 강하고요. 세트레가이 인공위성 반면 시메스, 휴림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아요. 피롭틱 아니 그 PSK홀딩스는 차익매물. ST팜, 카페24도 일단 4% 가까운 급락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시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조선, 방산, 변압기가 시장을 이끌었고 뉴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바닥 다져주고 있고 레거시 반도체 전통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좀 많이 올라서 오늘 개별 장세는 좀 쉬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관세가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있는데도 시장이 별로 좀 무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발언에 따르면 변동성만 없으면 계속 매매하기는 좋은 환경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등락을 거듭하는 거고 2500 깨지면 어쨌든 저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이제 좀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1시간에 거의 다 됐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좀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들 끝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